네, 안녕하세요. 코난거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원님, 처음에 그 케이블을 교체해서, 스피커 케이블을 교체해서, 음질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던 때가 언젠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느꼈던 거는 한 10년 전에 예. 그 국산 브랜드 중에 오디오 플러스라고 있잖아요. 아, 있죠. 유명하죠. 예,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로 굵은 스피커 케이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스피커가 휘청일 정도로 그때 북쉘프 스피커를 썼는데 네. 그 정도로 중량감이 나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네. 확실히 좀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음들이 일단 폭신폭신해지고 네. 해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디테일이 좀 살아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래서 좀 사람들이 스피커 케이블에 투자를 하는구나. 네. 근데 이거는 약과였어요. 네. 2015년에 그 이제 그때부터 올리기 케이블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뭐 파워 케이블, 인터 케이블 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스피커 케이블 ZL3000을 썼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확 바뀌었어요, 음이. 좋은 거 쓰셨네요. 네. 그래갖고 그거는 결국 주저앉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도 그 스피커 케이블은 지금도 쓰고 있죠. 그렇군요. 저쪽에 옷걸이 같은 데 걸려있는 지금. 아니죠. 지금 오랑우탄에 매달려 있는 게 지금 ZL3000. 맞아요. 오랑우탄에 많이 썼었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정말 이렇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2000대 초반 정도? 뭐 그때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무슨 뭐, 케이블이, 이렇게 좋은 케이블은 많이 안 들어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디오 퀘스트 뭐 CV 시리즈 처음에 나왔던, 막 그러면 킴버 뭐, 8TC가 그때 나왔었나? 하여튼, 그런 정도 막 써보면서 와 상당히 많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만 좀 기세가 못한데 엑스에로 케이블이 그때 막 수입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엑스에로 케이블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안 이어지거든요, 잘. 거의 막 굉장히 팽팽한, 그래서 오디오 뒷공간에 이렇게 막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용수철처럼 네. 예, 그렇게 해놓고 썼었는데, 그때 이제 케이블의 좀 맛을 알게 됐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질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초심자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케이블 브랜드였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영국의 QED라는 브랜드의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예, 여기 중간에 저희가 조심히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예, 스피커가 바우스 앤 윌킨스 705S3인데요. 뒤쪽에 저희가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 보이라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QED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큐 어쿠스틱스 스피커를 이제 연이어서 한 2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모기업이 아머홈이라는 그 영국 오디오 그룹이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자매사로 QED 케이블 회사가 있었고 그라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포진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디오 그룹에 속한 케이블 전문 회사가 바로 이 QED죠. 네. 그래갖고 근데 생각보다 업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회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3년에 설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1972년, 73년에 정말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 뭐 NAD, QSB 정말 그래서 작년 올해 50주년 맞은 회사들은 정말 각 분야에서 족적을 남긴 대표 유망 오디오 기업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70년대에 뭔가 진짜 외계인의 침공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브랜드가 그때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막 8, 9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고 지지부진해진 브랜드도 있고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QED는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QED 케이블을 좀 써봤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중반 뭐 그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고급 케이블 이런 것이 많이 없었고 이제 QED가 많이 좀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국내에 많이 좀 마케팅도 되고 많이 좀 광고가 막 돼가지고 매우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막 구입을 해가지고 돌려서 막 이렇게 써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딱 케이블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보면은 약간 속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세련된 디자인이었고 대부분 그냥 거무튀튀한 익스팬더에 그렇죠. 예, 그런 케이블이 대부분이었던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세련되고 그런 이미지를 좀 풍겼었어요. 그리고 소리 자체에서도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었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디자인에 그때는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나 그거에 대한 거는 몰랐었죠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리뷰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어떤 테크놀로지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걸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김현님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QED는 그러니까 케이블을 평가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도체를 어떤 걸 쓰느냐, 지오메트리를 어떤 걸 하느냐, 네. 그리고 뭐 절연체, 피복, 뭐 그렇죠. 쉴드, 그다음에 단자와의 어떤 연결 방식 같은 거 되게 네.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 이 지오메트리와 절연체 네. 이쪽에 포커싱을 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뭐 OFC를 썼다, UPOCC를 썼다 이건 약간 후순위, 네. 얘네 입장에서는 후순위인 것 같고 네. 절연체와 그 어떤 지오메트리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스킨 이펙트라든지 네. 근접 효과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좀 더 광대역한 데서 플랫하게 네. 이 케이블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온 제작사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얘네들이 1995년에 발표한 제네시스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정말 한 21페이지인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궁금했던 뭐 케이블의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모든 게 다 출몰하죠. 임피던스, 스킨 이펙트, 네. 프라이머리 이펙트 다 나오거든요. 네. 아, 이렇게 R&D가 발달한 네. 기업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네. 대충 눈 짐작으로 네. 측정해서 소리로 듣고 평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이렇게 백석, 기술 백석까지 낼 정도로 네. R&D가 착실히 된 기업이 바로 QED다. 이거부터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뭐 도체나 전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도체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모델 자체의 모델명은 골든 애니버서리 XT. 그렇죠. 도체는 좀 특이해요. UPOCC, 그러니까 OCC와 OFC 두 개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케이블 다발은 OFC고 그렇죠. 케이블 한 줄씩만 네. OCC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OCC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OFC는 뭐 무산소 동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체고 OCC는 오노 컨티뉴어스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약자인데 여기서 오노가 이제 이 주조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죠. 그래, 일본 사람 이름이죠. 네, 예. 일본의 치바 공과대학의 오노 교수라는 분이 개발한 주조 방식입니다. 주조 방식. 근데 이게 주조하는 방식이 뭐 대단하냐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도체를 이루는 어떤 입자들이 있잖아요. 네. 입자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을 시켜가지고 입자 간의 어떤 그레인 같은 거를 최소화시키고, 그렇죠. 예, 그럼으로써 이게 완전히 단 방향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시키면서 어떤 신호의 왜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OCC는 어떤 케이블 분야에서는 좀 상급으로 가면은 OCC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결정 경계가 적을수록 음질에 유리할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매끄러진다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저항 성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UPOCC를 지금 섞어서 예.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UP는 울트라 퓨어의 약자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초순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체가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절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기가 흐르는 이 도체 주변에는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것도 있고 네. 어차피 또 옆에 신호선이 또 있잖아요. 마이너스하고 그렇죠. 플러스가. 이제 간섭. 그렇죠. 그게 이제 하면 쇼트 나니까 네. 일단 어떻게든 얇게라도 막아야 되니까 네. 그 역할이 크죠. 네. 여기서는 이 케이블은 보니까 LDPE, 그렇죠. LDPE. 예. 폴리에틸렌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테플론이라든가 네. 뭐 PEK,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그렇죠. 예. 이 QED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 소재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연체, 보통은 또 유전체라는 말도 쓰는데요. 아, 예. 절연체는 그냥 딱 절연하고 딱 많은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근데 유전체는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절연체 역할을 하지만은 계속 전기가 흐르면은 어차피 그 절연체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데, 안 흐르는 물질인데, 아, 네. 계속 옆에서 신호가 가면은, 전기 신호가 가면은 얘가 언제든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게 이제 유전체, 유전율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유전율이 상식적으로 낮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가장 유전율이 낮은 거, 그걸 일로 봤을 때 그 네. 일을 진공이라고 그러죠. 공기죠, 공기. 그렇죠. 예. 공기는 그보다 조금 아, 예. 0.0000 몇 좀 네. 높긴 한데 거의 진공이나 똑같은. 네네. 그래서 공기로 절연을 한다. 그렇죠. 공기 절연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전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코란이 말한 그 폴리에틸렌, 네. 이 LDP는 유전율이 1.69인가 그래요. 아, 네. 상당히 1에 근접한. 예. 그러니까 절연 효과가 상당히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보면은 안에 이렇게 튜브 같은 게 보여요. 네. 이게 사실은 QED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네. 예. 이걸 뭐 X 튜브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설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코란이 그러니까 9가닥은 그 5N OFC 네. 99.999% 순도의 네. OFC고 하나는 UPOCC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운데 튜브를 두고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동심원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동축이죠. 동축. 가운데를 튜브로 막아놓고 예. 겉에를 이제 10가닥에 심선으로 지금 채운 상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 다발이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신호면은 네. 옆에 또 마이너스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 요 빈 공간에 지금 겉에서 보이는 흰색 튜브를 하나씩 또 박은 거예요. 네. 쭉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두 플러스 마이너스를 떨어뜨린 거죠. 네. 최대한 안 닿게. 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근접 효과, 영어로 프라이머리 이펙트. 네. 이걸 줄이기 위해서인데 신호가 가면은 근접해 있을수록 그 표면에 그 안쪽 가까운 부분에만 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덜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저항 성분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네. 그만큼 음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시는 두 개의 튜브는 겉에 보이는 두 개의 튜브는 근접 효과를 줄여서 좀 더 고음을 잘 내기 위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심선 10가닥 네. 안에 들어간 튜브는 스킨 임팩트. 그렇죠. 표피 효과. 네, 네.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운데다 이걸 박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박아놓으면은 어차피 표피 효과가 왜 생기냐면은 전기 신호가 흐를 때 주위에 전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주파 신호가 고음일수록 그 전기 도체의 가장자리로만 몰려가서 흐르니까 네. 역시 가운데는 별 쓸모가 없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저항이 높아진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질에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 이 튜브를 박아 놓으면은 바깥으로만 작용하던 그 표피 효과가 안쪽으로도 또 작용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도체를 덜 쓰면서도 보다 더 저항 성분을 네.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고음을 좀 더 제대로 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피 효과하고 근접 효과 두 개를 줄이기 위해서 총 4개의 튜브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안쪽에 2개, 그 사이사이에 2개. 네, 네. 좀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설명드리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네. 좀 자막 좀 참고했어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주파, 특히 이제 고주파 신호는 이렇게 도체 표면을 중심으로 이제 흐르고, 그렇죠. 네, 저주파 쪽은 그러니까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흐르는 뭐 이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이제 없애거나 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용하거나 이런 그 케이블 메이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도체 그 표면 처리가 굉장히 표면 처리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그리고 표면의 도체의 어떤 그 생김새, 단면 디자인을 좀 여러
방식으로 뭐 그렇죠. 아주 플랫하게 만드는 데도 있고 렉탱귤러 스타일로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 은도금을 하거나 그것도 그렇죠.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치 연선도 네. 표피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고 여러 맞아요. 가지 방식이 예. 지금 동원되고 있죠. 예, 참고로 QED가 처음에 국내에 소개돼서 이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은도금 그렇죠. 동선이었어요. QED가 은도금 동선을 만들어내면서 가격 대비 굉장히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그 은도금 케이블이 상당히 유행하는데 일조한 그런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들어보면은 예전에 막 실버 스파이럴 뭐 이런 것들 처음에 들어보면 상당히 이 소리가 굉장히 화사하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밝고 명랑해요. 소리가 예쁘고.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케이블을 듣고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게 뭐 JBL 옛날 좀 괴짝 이런 거 막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그 JBL에 좀 더 이렇게 약간 과격한 막 쏟아지는 이런 그렇죠. 뭐 이런 소리였는데 소리 끝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써봤던 경우에는 뭐 ATC 스피커 약간 과거에 예전에 ATC 29형 네. 예, 그런 스피커들은 고역이 좀 어둡거든요. 그렇죠. 예, 고역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다 마는 그래서 중역대는 굉장히 좋은데 고역대가 좀 아쉽고 어둡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QED를 케이블을 구해가지고 딱 써봤는데 고역이 확실히 좀 살아요. 네, 예. 좀 화사해지고. 예. 그러니까 완전 아까 근본적인 스피커의 뭐 성향을 바꾸지 못하지만 약간 레몬 한 즙 딱 이렇게 떨어뜨린 그렇죠. 듯한 예. 좀 개인적으로 약간 크리스탈 케이블 성향이 조금 있다. 그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쪽하고 약간 한통속인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단자와 선재는 어떻게 결합을 시켰냐. 네. 거기서도 이제 음질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이제 에어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열 용접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납땜 뭐 냉간 용접도 예. 있고. 예. 이런 걸 안 쓰고 냉간 지금 말씀하신 냉간 용접 네, 열을 안 하고 압착을 해서 네. 지금 그래서 그걸 왜 하냐면은 산화 그렇죠. 그렇죠. 납땜은 일단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일단 탈락이고 예. 열 용접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 시간이 지나가면은 네. 부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냉간 열을 안 쓰고 압착을 하는 용접은 산화에 가장 네.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냉간 용접을 되게 강조하는 제작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오디오 캐스트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지금 단말 처리는 냉간 용접을 했다. 네. 그리고 얘네는 에어록이라고 부르고 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자 자체는 24K 네. 금도금 단자입니다. 네네. 네, 오늘 이 케이블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한 시스템은 저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렌더러 소모디오 SMS200 울트라 사용했고요. DAC는 마이텍 맨해튼 2 그리고 앞단에 그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M 스케일러, 업스케일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패스랩스 XP12,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 사용했고요. 스피커는 PMC의 팩트 8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녹음한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Rusty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m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Can't resist. Well, I know that 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He knows that I am broke, but I must pay. Temptation, temptation. 네, 일단 처음 들으신 곡은 샨탈 챔버랜드의 템테이션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렇게 딱
이 케이블 이전에 저희가 평소에 쓰던 케이블 사용하다가 이걸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예, 처음에 사용했던 그 스튜디오 커넥션, 예, 그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플랫하고 어떤 막 자기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확실히 이 케이블로 바꾸고 들어보니까 좀 고역 쪽이 좀 살고 좀 전반적으로 화사해집니다. 맞아요. 화사하고 명랑한 톤. 예. 좀 이렇게 밝아지고 예. 봄이 좀 예뻐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찰랑찰랑되고. 네. 되게 기분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파워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스피커 케이블이니까 당연히. 네, 내 파워앰프와 스피커가 이런 소리를 낼 줄 아네? 아, 네. 조금 놀랐습니다. 어차피 없던 걸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 이런 소리를 갖고 있는 애를 잘 끌어내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네. 예,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트론트하임 솔리스텐의 심플 심포니 중에서 한 곡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전반적으로 화사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느낌들, 예, 그리고 표면 밀도나 이런 건 좀 단단해요. 단단하고 푸석푸석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뒤에, 그러니까 잔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저희가 같이 비교했던 케이블보다 잔향은 좀 더 있는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화사하면서 좀 상쾌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 곡에서도 보면은 약간, 근데 약간의 착색이라고 할까요? 컬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좀 맛이 없으면은 그렇죠. 설탕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백주 부님이. 그러니까 약간 설탕 한 스푼 추가한 것 같은 약간 그런 사운드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기분 좋게 해주는 착색. 네. 약간 소스.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를 잘 배합을 해갖고 예. 좀 최적화시킨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효과를 좀 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이 곡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해상력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전에는 좀 칙칙하고 좀 내려앉은 네. 기분이 좀 다운된 음악 분위기였는데 네. 얘로 바꾸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고 네. 좀 그러니까 아까 코라님이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네. 명랑해진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곡에서도. 네. 그러면은 세 번째 곡인데요. 좀 중저역 쪽 위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브라이언 브롬버그의 곡인데요. 이거 워낙 뭐 많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익숙한 곡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우드 베이스 이게 되게 오래된 그 악기인데 우드 베이스의 그 어떤 풍부한 그 떨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잘 느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더 잘 느껴질까? 좀 더 실체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야금 처리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 좀 중저역 쪽이 좀 맑은 느낌 김편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소리가 그러니까 배경이 맑다 보니까 이런 야금이나 그러니까 미세한 그 울림들 이런 것들이 잘 떠올라서 들리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느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첫 곡하고 두 번째 곡에서는 좀 고음이 화사하고 전체 분위기가 밝고 명랑해졌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 이펙트하고 프라이머리 이펙트. 네. 그러니까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를 이제 얘네의 어떤 지오메트리, 네. X 튜브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극복을 하니까 고음이 화사해진 거는 알겠는데 네. 이 곡에서는 우드 베이스의 점이 이 케이블 두께치고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좀 깜짝 놀란 거잖아요. 보통 네. 이제 뭐 구렁이나 뭐 이제 뱀 정도 그렇죠. 되는 게 진짜 창고라는 요즘 세상인데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은 걸인데도 점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기본 베이스는 구리선이잖아요. 네. OFC가 됐든 OCC가 그렇죠. 됐든 구리를 쓴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짐작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케이블의 인덕턴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피커 케이블에. 그렇죠. 이걸 줄여서 고음뿐만이 아니라 저음도 수월하게 네. 잘 통과를 해서 스피커에 도달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QED 케이블을 통해서 이 케이블 하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케이블로 인해서 약간 양념 같은 거잖아요. 네. 원래 원전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양념처럼 음악을 좀 더 맛깔나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그 특성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